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정수 씨,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죠. 저는 하나 팬입니다. 하나 팬이에요. 하나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 팬들은 그렇게 성격이 좋다고 네.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일단 오늘 야구 얘기를 꺼낸 건요. 네. 이 야구에 클리닝 타임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죠. 클리닝 타임이 그 5회 이후에 이제 조금 경기를 좀 수월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라운드가 좀 어수선해진 거를 좀 정리도 하고 그 시간에 뭐 정비도 하겠지만 선수들은 또 살짝 쉬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경기를 더 수월하게 잘 치를 수 있는 뭐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컨디션 회복에 그 회사원들도 점심 시간이 약간 그런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딱 묻자면은 네. 은퇴 후에도 이게 뭔가 약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시간으로서 진짜 좋은 방송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설마. 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네, 정답! 네. 자, 오늘의 주제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리지갑 샐러리맨도, 조물주의 건물주도, 고무줄 밥통 자영업자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문제, 은퇴자산. 문제는 밸런스다. 은퇴자산의 요건을 이해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지금 알아보자. 경제적 은퇴를 60세에 한다고 하면 100세 생존 가정 시 약 40년 동안의 은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활용해야 되는 은퇴 자산은요, 수익성뿐만이 아닌 향후 경제 환경과 은퇴 생활의 이해를 토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평생 소득으로 활용 가능한 은퇴 상품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효율적인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평생 소득으로 활용 가능한 은퇴 상품 요건입니다. 첫 번째, 은퇴 상품은요, 노후 소득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요. 그 재정은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2015년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체 세수의 약 80%가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저와 같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부가가치세는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물건값의 10%를,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3대 세수는요, 경제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이 3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예산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것인데요.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건보 적용 의료비가요, 2016년 기준으로 약 65조 원으로 최근 6년 가운데 그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향후 고령화로 인해서 이 증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줄어드는 3대 세수와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요, 세수 환경에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줄어드는 3대 세수와는 반대로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연금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층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제적 은퇴로 인해 이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요,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세수를 이들이 늘어나는 연금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향후 이런 과세 환경 변화에도요,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퇴 상품은 노후 소득을 자산이 아닌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 자금을 3억 원처럼 자산으로 준비하는 경우 향후 경제 환경과 금리 및 투자 시장 변화에 따라서 매월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노후 소득은요, 금리 환경에 상관없이 투자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퇴 후 안정된 소비 생활은요, 자산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로요, 은퇴 상품은 노후 소득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70세 시점에요, 은퇴 자금이 1억 원이 남아 있다면 매년 얼마씩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이처럼 고령사회는 한정된 은퇴 자금과 예상치 못하는 기대 여명의 불안감으로 소비 생활이 위축이 됩니다. 이미 초고령사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은퇴한 노인들이 물건을 사지 않아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닌 반대로 물건값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노후 소득은 안정적으로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임대용 부동산을 노후 소득 준비 수단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 보존, 즉 원금은 보장하면서 추가적인 매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70세 고객님과 상담을 한 내용인데요. 이 고객님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 후에 역삼동에 4층짜리 원룸 다가구 주택을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4층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밑에 9개의 원룸에 나오는 임대료를 노후 소득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역세권이면서 그 다음에 주변 오피스 및 상권들에 의한 높은 임대 수요로 은퇴 생활의 초반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변 상권이 무너지면서요, 원룸에 공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 월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실로 인한 주변 임대 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요, 임대료는 인하되고 인테리어 등 추가적인 관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70세인 본인에게는 힘에 벅차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을 정리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라는 것이 상담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은 향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요,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임대 소득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인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용 부동산만으로 은퇴 자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회상의 시기, 간호의 시기 등 은퇴 후반부로 갈수록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신의 상태는 좋지 못합니다. 자, 이는 자산의 관리 능력 또한 현재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재무적 은퇴 준비는요, 이런 은퇴 후반부에 자산 관리 능력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즉, 심신이 미약해지는 은퇴 후반부에 자산 관리 능력을 생각하셔서 관리 능력은 최소화하더라도 과세 환경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평생 동안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요, 20년 이상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요, 퇴직금으로요, 일시금 또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일시금과 종신형 연금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선택을 할까요? 예,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요,
2015년도 기준으로요. 일시금이 아닌 종신형 연금을요. 약 96%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재무적 은퇴 준비는요. 인생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은퇴한 사람들의 은퇴 생활을 지켜보면 됩니다. 즉, 공무원들의 종신연금 선택률 추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퇴직 시 일시금을 선택한 선배들과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선배들의 은퇴 생활을 관찰한 후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학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활용해야 되는 이 은퇴 자산은요, 수익성뿐만이 아닌 향후 경제 환경과 심신이 미약해지는 은퇴 후반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은퇴 자산의 관리 능력과는 무관하게요. 안정적으로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플랜 Q&A 시간인데요. 아, 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그 사연을 들으면 눈물이 고이면서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맞아요. 이게 다 저희 얘기 같고 저희 미래 얘기 같아서 막 불안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챙겨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또 은퇴자산 포트폴리오가 주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텐데요. 자, 어떤 사연들 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불광동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퇴직이 몇 년 안 남았는데요. 아직 큰애는 취직 전이고 둘째는 대학생입니다. 자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납입 완료된 연금과 보험이 있고요. 저축해둔 현금 자산이 1억 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서 듣고 와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모아둔 현금을 주식에 투자하자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쓰게 된다나요? 그런데 주식은 잘못 투자하면 쪽박 찬다는 말도 있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 취준생의 둘째 대학 등록금에 그 남편은 또 귀가 얇아요. 이거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냐, 투자냐?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네요. 네. 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 뭐 혹은 연금만으로 네.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주식이나 이런 데 좀 눈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이분 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어떻게 해결책을 주십니까? 예, 일단은 은퇴 후 소득은요. 최저소득과 안정소득과 희망소득 등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최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 자, 그다음에 안정소득은요.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고요. 끝으로 희망소득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소득과 안정소득, 즉 기본 생활이잖아요. 이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네. 그런 은퇴 자금은요. 변동성이 없는 최소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형의 은퇴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요. 희망소득의 경우는 주식과 같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실패할 경우에 해외여행은 안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아파트 관리비는 내야 내야 되고. 되죠. 밥도 먹어야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아, 우리 뭐 퀴즈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요. 일단은 기가입한 개인연금하고요, 국민연금하고 예상 월 수령액을 일단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이 기초 이 최저소득과 안정소득을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1억 원은 변동성이 큰 주식형 상품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 금액이 안 됐다면은 1억 원은 안정형 상품으로 운영하실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소한의 안전 발판은 맞습니다. 마련을 해두고 맞습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위험 자산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해결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풍납동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하우스 투어를 지나오니 이제 은퇴 투어가 걱정이네요. 그래서 은퇴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은퇴 통장을 예금식으로 할지 적금으로 할지 보장성 보험, 펀드 종류도 많고 고민이 됩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콕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은퇴 통장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정답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또 최선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 상품을 투자할 때는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은퇴 상품은요, 이 자산의 운용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은퇴 자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세 환경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고 향후 그 금리 인하 혹은 마이너스 금리가 되더라도 가입 시점에 최저 보증 이율을 보증해주는 그다음에 끝으로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일단은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은퇴 후 소득은 자산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바로 다 실행에 옮기면 좋겠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 은퇴 계획 좀 검토해 주세요. 일단 지금 하남시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거주 중이고요. 모아둔 현금 자산에 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은데요. 한 채에선 생활하고 한 채는 은퇴 후 10년쯤 팔아서 그 돈을 은퇴 자산으로 삼을까 싶은데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이분 여건 좋네요. 괜찮아요. 일단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집이 없으면 한 채만 갖고 싶고 집이 또 생기면 또 한 채나 더 갖고 싶고 이런데 이 계획 어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이 부동산 투자를 은퇴 자산을 이렇게 풍족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입하시기 전에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긴장돼요.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생각해보세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안정적인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입니다. 기존 주택이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또 똑같은 아파트를 투자하게 되는 경우 상승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고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의 주요 수요층이 이 베이비붐 세대, 1955년생부터 1963년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경제적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하려고 하시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은퇴와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요. 부동산은 아파트는 보유 단계에서 세금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매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금을 다 지불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아파트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파트가 기존 한 채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산 투자 차원에서 나머지 자산은요. 안정적인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뭐 일명 올인한다 그러죠. 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금융상품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보자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뭐 은퇴자산의 요건이나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후 생활비도 그 최저소득, 안정소득 그리고 희망소득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거 뭐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우리 김성태 웨스 매니저님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은퇴자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으면 딱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예,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퇴 자산, 은퇴 상품은요 운영 단계도 중요한데 그 은퇴 후반부 심신의 미약으로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은퇴 후반부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선 똑똑한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네,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